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 0.5%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1%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도 1.9% 급등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3주 연속 랠리 이어가면서 각각 0.7, 1%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역시나 금요일 날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간 상승률이 2.2%에 달합니다. 제가 앞서서 줄줄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뭔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더 강해졌고, 뭐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 더 강해졌다. 네, 우리 금요일 날 연준에서 주목하는 물가 지수,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좀 힘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인플레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긴축 종료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데 힘을 실어준 뭐 그런 지표였는데 내용부터 좀 볼게요. 6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를 보면 전년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이게 전월에 3.8이었고요. 시장에서 요즘 뭐 인플레 완화되니까 그래도 좀 낮아졌을 거야. 3.1 예상했는데 이보다도 더 낮게 나온 거죠.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전월비로도 역시나 0.2로 이건 예상에 좀 부합했고요. 이제 변동성이 큰 뭐 식료품이라던가 에너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도 보면 전년 대비 4.1% 상승을 했습니다. 전월에 4.6이었고요. 예상치 4.2였고 이게 2021년 9월 이후 최저치인데 연준에서 주목하는 게 바로 요 근원 PCE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이 정도면 근원 물가지수도 예상보다 좀 빨리 완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그 지표가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더 기대감을 좀 갖게 했던 그런 지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 역시도 나쁘지 않았어요. 개인 소득은 예상보다 덜 증가했습니다. 개인 소득이 많이 늘면 그만큼 씀씀이가 커지니까 이제 인플레를 자극하는 게 있는데 개인 소득은 증가를 했지만 증가폭이 예상보다는 좀 낮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개인들의 지출은 좀 늘어나는 약간 넌센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 때 이렇게 저축해놨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 있을 텐데 지출은 또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뭐 개인 지출 계속 늘면서 물가 안 잡히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경기는 괜찮구나. 물가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고 그래도 사실은 상승하는 거죠. 뭐 이래도 개인들이 그렇게 지출을 확 줄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만큼 경기가 돌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있다라는 것. 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 지표들 자체의 전체적인 그 흐름 자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했다. 그런 부분들이 금요일 랠리에 힘을 보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키프라이빗 뱅크의 조지 마테오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 지표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인플레가 진정되고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것들은 위험 자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위험 자산이라면 우리가 주식을 얘기를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거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이제 휴가를 갈 수 있을 것이다. 장기간 긴축 중단 가능성을 이거는 시사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그냥 금요일 증시 동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이제 주요 이슈들이 좀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표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증시에 우호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판단을 내렸던 이 월가에서도 점점점 변화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비관론자 중에 또 대표로 뽑히는 이 시티그룹 역시도 연말 S&P 500 목표치를 15%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당초에 연말에 한 4천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 넘게 하락을 할 거야. 경기 침체 때문에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경기가 좀 탄탄하네.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네. 라고 하면서 4,600으로 연말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5,000까지도 갈 것 같다. 당초 4,400 예상을 했었는데 5,000으로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상향 조정의 배경, 첫 번째는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것, 그리고 AI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좀 많아졌다.
이런 점, 그러니까 다 이게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좀 많이 상쇄가 됐다, 희석이 됐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S&P 500 중 이제 254개 기업, 254개 기업이 2분기 실적 발표를 마무리한 것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50% 정도 실적을 마쳤죠. 근데 79%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들이 예상보다 괜찮아지면서 전년 대비 6.4% 감소에 그칠 것으로 이게 계속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실적 시즌 시작되기 전에는 약 7.2에서 8% 정도 감소할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됐었고, 첫 주 정도 마무리하고 나서 이게 9% 감소까지도 확대가 됐었어요. 그다음 그 후반 이제 빅테크사들이 줄줄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너무 괜찮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년비 감소폭 6.4까지도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번이 거의 이제 바닥을 찍을 실적 시즌이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닥이 생각보다 깊지 않게 잘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3분기, 4분기 개선폭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커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괜찮았다. 이제 여기에 연말까지 강세장 지속 가능성, 오늘 저희 아마 첫 썸네일을 아마 그렇게 달았던 것 같은데, 연말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확률 95%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제 그 이유가 곧 얘기가 나올 텐데, 요것만 타이틀만 보면 연말까지 강세장 지속 가능성이 있고 S&P 500의 평균 수익률 한 4.8%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사실은 데이터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야후 파이낸스의 뭐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평균을 낸 건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1960년 이후 통계 자료이고요. 1960년부터 지금까지의 증시 흐름을 쭉 본 거고요. 1월부터 7월 동안, 지금 이제 뭐 오늘 하루가 남기는 했습니다만 뭐 거의 뭐 큰 변동은 없다 치면, 그죠? 1월부터 7월 기간 동안에 S&P 500이 10% 이상 상승했을 때 그게 지금까지 21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60년부터 지금까지면 40년, 63년 동안에 21번인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1월부터 7월까지 10% 이상 올랐던 21번을 봤더니 그 이후 12월까지 추가적으로 4.8%, 평균 4.8% 더 오르더라. 요 위에 요게 줄라이가 아니라 오거스트인데, 요거는 아마 요 타이틀을 오류인 것 같아요. 저도 그대로 했는데 요 데이터 소개한 거 보면은 8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4.8%이고 그 중간값의 상승률은 7.2에 달하더라. 그런데 계속해서 상승했던 것 21번 중에 8월부터 12월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했던 확률이 95%, 20번이 모두 다 상승을 했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번, 그게 이제 5%는 뭐냐 하면 87년에 10월 블랙 먼데이 요때를 제외하고는 그렇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18% 정도가 올랐으니까 앞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추가적으로 오를 확률이 높고 평균 수익률 최소한 4.8%는 된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 밑은 이제 나스닥 지수인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26번 정도가 그 정도로 올랐었고, 평균 수익률이 이렇지만 그 확률은 한 70% 정도로 조금 낮아지는데, 우리가 핵심 기준으로 보는 게 S&P 500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강세를 보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 연말장 기대도 된다라는 게 주요 핵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 뭐 지금 국제유가가 다시 좀 오르고 있는 건 있어요. 그래서 지금 3개월 내 최고치까지 오르기도 하고 이제 수요도 좀 늘고 이러면서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유가 흐름도 저희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인플레에 대한 완화 기대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증시에 있어서 지금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게 긴축 종료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유가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좀 봐야 할 것 같은 그런 변수들은 있습니다. 또 뭐 일본 중앙은행이 뭐 일본 쪽에서는 아니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어떤 또 긴축의 시작이 아니야 뭐 이런 해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뭐 이런 변수들이 하나의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이렇게 크지는 않고요. 근데 그런 이슈들도 저희가 계속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연말에 대한 증시 랠리 기대감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정말 고용 보고서들이 완전히 쏠려 있습니다. 연준에서 데이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고용 보고서 정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 텐데, 뭐 ISM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발표가 되고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죠. 그것보다 화요일부터 구인 이직 보고서, 그리고 수요일 날 비농업 부문 고용 보나, 이거 민간에서 발표하는 ADP, 그다음 금요일 날 7월 고용 보고서 또 발표가 됩니다. 요거 이제 시장에서는 한 18만 4천 개 얘기를 하거든요. 신규 일자리 이 정도 들었을 걸로. 이게 전월에 20만 9천 건이었으니까 고용 시장이 그래도 조금 위축됐을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지 고용 보고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고용 보고서가 완전히 침울해야지 호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긴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압력이 계속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만 나오면 오히려 이게 경기는 잘 돌아가고 연착륙 된다로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때 해석, 이게 그냥 그 수치, 절대 수치가 이건 호재야 악재야가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른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나오고 나서 이제 그런 해석들을 저희가 더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적 발표는 이번 주에는 제약사들이 좀 많고요. 빅테크 이제 남은 기업들 이번에 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머크앤사, 그다음에 화이자, 모더나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줄줄이 나올 거고요. CVS 엘수도 있고요. 그리고 엘버말 뭐 이런 기업도 있고, 코스트코 발표하고, 뭐 스타벅스, 캐터필러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핵심은 목요일날 발표되는 애플과 아마존일 것 같아요. 아마존이 사실은 지난주에 발표한다라고 이게 다 나왔었는데, 이게 다시 3일 날로 이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3일 날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애플이 핵심이 될 것 같고, 실적 발표 앞두고 애플에 대한 이제 뭐 실적이 괜찮을 거다라는 보고서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증시는 고용 보고서와 애플이 핵심 축이다 정리를 해드릴게요.